여러분, 혹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왔던 경험 없으신가요? 오늘 이야기가 다 그런데요. 한 스탠드업 패들보더가 겪은 아주 이상한 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대체 왜 평소보다 기록이 훨씬 느렸는지 그 뒤에 숨어있는 물리학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자, 바로 이 기록을 한번 보세요. 2km를 가는데 27분. 이게 평소 실력이 한참 못 미치는 거거든요. 와, 27분이라니.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. 아니 그냥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았나 하고 넘기기엔 기록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. 그쵸? 자,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추적해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그날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. 모든 일에는 계획이란 게 있으니까요. 원래 계획은 과연 어땠을까요? 와, 이 표를 보시면 계획과 현실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. 원래는요, 아주 잔잔한 물에서 4km를 탈 생각이었어요. 근데 실제로는 파도는 엄청 높고 바람은 강하게 불고 그래서 결국 거리도 절반인 2km로 줄였단 말이죠. 근데 시간은 무려 27분이나 걸렸다? 이건 진짜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. 패들러 본인도 가장 먼저 지목했던 아주 명백한 녀석이죠. 바로 파도입니다. 2km 경주는 항상 2km가 아니다.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? 파도라는 녀석이요.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리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.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지도 위에서 직선으로 찍 그으면 2km겠죠? 하지만 파도가 치면 어때요? 파도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골짜기로 내려왔다가 이걸 계속 반복해야 하잖아요. 실제 우리 몸이 움직인 거리는 훨씬 더 길어지는 거죠. 그냥 평지를 걷는 거랑 계속해서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당연히 더 힘들고 오래 걸리겠죠? 실제로 이분도 그렇게 느꼈어요. 2km 코스인데 체감상으로는 한 2.5km는 되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. 와, 거리가 무려 25%나 늘어난 셈이에요. 이것만 봐도 기록이 왜 그렇게 나빴는지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는 것 같네요. 하지만 용의자가 파도 하나뿐이었을까요? 아니었습니다. 그날 물 위에는요,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힘들이 작용하고 있었어요. 바람하고 해류라는 게 참 양날의 검 같아요. 만약에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고 파도도 같은 방향이면 다운와인딩이라고 해서 서핑하듯이 슝슝 나갈 수 있거든요. 이건 완전 땡큐죠. 근데 테스트 당일처럼 역풍, 그러니까 맞바람을 맞는다?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를 저을 때마다 앞에서 거대한 격이 나를 꽉 막는 느낌인 거죠. 와, 진짜 에너지는 2배로 드는데 속도는 뚝뚝 떨어집니다. 자, 지금까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살펴봤죠? 파도, 바람, 해류. 근데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. 그건 바로 장비, 즉 보드였습니다. 패들러 본인이 직접 한 이 말을 들어보면 모든 게 설명이 돼요. 속도를 내는데 에너지를 쓴 게 아니라 그냥 균형 잡는 데 집중해야 했다. 와,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드 위에서 버티는 것 자체가 사투였던 거예요. 대체 왜 그랬을까요?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. 그날 탔던 보드가 속도에만 몰빵한 레이싱용 보드였던 거죠. 이 보드는 폭이 좁아서 안정성이 엄청나게 낮아요. 물론 잔잔한 물에서는 진짜 총알처럼 빠르죠. 최고예요. 하지만 파도가 막 치는 거친 바다에서는요. 그냥 서 있는 곳조차 힘든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던 겁니다. 차라리 조금 느려도 널찍하고 안정적인 투어링 보드를 탔더라면 훨씬 나았을 거예요. 자, 이제 모든 조각들이 다 맞춰졌습니다. 결국 이 속도 미스터리의 범인은 딱 하나가 아니었어요. 여러 요인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한 뭐랄까 일종의 합작품이었던 거죠. 이 패들러 본인의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파도, 바람과 해류는 복잡하게 얽혀 집중된다. 그렇죠. 이 모든 힘들이 따로따로 덤빈 게 아니라 한꺼번에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덮쳐온 거예요. 거대한 장벽처럼 말이죠. 그러니까 이 상황을 느린 기록을 만드는 레시피라고 한번 요약해볼까요? 첫째, 재료는 파도입니다. 실제 거리를 25%나 늘려버렸죠. 둘째,
바람과 해류를 쏟아붓습니다.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뒤에서 계속 잡아당기는 저항을 만들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 고른 보드로 마무리를 합니다. 속도를 내야 할 에너지를 전부 다 균형 잡는 데 낭비하게 만들었죠.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결국 기록의 극적인 하락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. 이 한 사람의 경험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크죠. 물 위에서 성공한다는 건 그냥 막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, 그 환경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비단 패들보딩뿐만이 아닐 겁니다. 어쩌면 우리 삶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바람과 파도가 우리의 속도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여러분의 세상을, 여러분의 하루를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은 과연 무엇인가요?